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도시의 구도 새싹 땅콩차. 이거 어려웠죠.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도 마치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대 갔는데 자대선 이등병이라 부르지 않고 이등병 놈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간부들이 그런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고참들 그랬죠. 고참이라는 것이 고상이라고 하는 일본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만 이등병 놈은 새끼라고 그렇게 했었죠. 사람 치고는 안 한 겁니다. 예. 1년 7개월 만에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깨어난 이등병이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맞아갖고 그렇게 되었다. 집단 구타를 당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들으셨겠죠. 오늘도 우리들의 이러저러한 의문점을 날카로운 직관과 그 자세한 조사로 또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상만 수사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등병 말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조사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네네. 정말 저는 어저께 처음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처음 그 사실을 알고 바로 해당 그 15사단 그 군검찰 쪽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오는 자료를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예. 뭐 1년 7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 정말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가해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 구이병으로 알려진 그 사람이 만약에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 사건도 여느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 병사 사건, 본인이 기왕에 갖고 있었던 그 특이한 혈관 증세로 인해서 네네. 사망했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서 진실이 밝혀져 갖고
그래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급소만 피해서 두드려 맞았을 때는 그게 참 아무리 맞아도 멍만 들지만 사람이 급소만 맞았을 때는 한 대라도 목숨 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더군다나 이 구이병이 자대 배치받은 지 19일 만에, 예. 그리고 본인 진술과 주장에 의하면 7명이 집단적으로 이른바 이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아마 집단 구타를 한 것 같은데, 이 15사단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5대2 사건, 예, 그 발생한 부대가 바로 15사단이거든요. 아, 이 전방에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참 너무 사고 나는 부대가 계속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28사단, 22사단, 15사단. 병영 분화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런 중요한 사건이 또 당시에 그 구이병의 뒷머리, 지금 이제 강목으로 구타당해서 부상이 입었다는, TV 화면 속에서 보니까 머리털이 없더라고요, 그 부위만. 예, 예, 예. 근데 그 부위를 이제 부모는 당연히 의식불명에 빠진 아들의 뒷머리에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구타당한 흔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에 이 헌병대 쪽에서는 이게 욕창에 의한 상처다. 그래서 군의관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갖고 했는데, 이게 정말 진실을 은폐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고 또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이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사건, 이 구이병의 의식이 돌아온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잘 네. 살펴보고 파헤쳐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구반장님의 활약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 예. 헌병이라는 게 지킬 헌자잖아요, 사실은. 네. 그럼 병사를 지켜야 되는데 병사를 지킨다는 이미지는 없습니다. 헌병을 보면은 부대를 지키죠. 그렇죠. 군인을, 장급자를. 예, 체제를 예. 지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이 구이병 1년 7개월 만에 깨어난 구이병의 사건 구탄가 아닌가, 이건 이제 파헤쳐야 되겠습니다만, 5대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군 5대2의 절규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여군 예. 5대위. 예. 뭐 많은 분들 아마 아시는 사건일 텐데, 네. 그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약 1년 1개월 전인데, 육군 3사관학교 졸업 후에 평생 군인으로 복무하다 정년 퇴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여군으로 규정했던 당시 28살의 5대위가 남자 상관으로부터 지독한 성적 요구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끝내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건? 예. 뭐 많이 알려졌었고. 그 차 안에서 예. 그 자살을 그렇죠. 했다고 그랬습니다. 군검찰 수사 결과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5대위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당시 37살, 숨진 5대위보다 9살이 위였던 노모 소령에게 끊임없는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는데요. 5대위가 숨진 후에 발견된 5대위의 일기장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일부 적혀 있었습니다. 5대위가 자살을 결행하기 석 달여 전인 2013년 7월 12일자 일기였습니다. 이날 일기에서 5대위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노소령에 대해서 노소령이 자기에게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나랑 잘래? 이건 심하지 않은가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노소령은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 의도도 모르나? 같이 자야 하나? 같이 잘까? 라며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장교인 5대위를 모욕하고 심지어 폭행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5대위가 사망하고 나서 노소령에 대한 그러니까 구속 후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출석한 사병들과 부대 간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 노소령이 5대위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 욕설은 기본적이었고 병신, 정신지체 장애인, 쓰레기 같다, 속았다, 머리 박고 죽어라 뭐 이런 막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오데이에게 매우 심각한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기본이 안 돼 있는 건데 저가 훈련 받을 네. 때 말이죠. 훈련 받을 때도 저기 구대장이라든가 내무반장, 조교들은 다 계급이 있잖아요. 예. 근데 결코 우리들 앞에서는 서로들 혼내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맞죠. 예. 자기들끼리 맞는 건데. 모여갖고 뭐 지적할 거 지적하고 혼낼 거 혼내지 우리 앞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 들어오는 사건들 보면 예. 장교가 장교에 대한 인권 유린이 굉장히 또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네. 그걸 사병들한테 못 푸니까 특히 부사관들을 상대로 해갖고 그래서 자살률이 이 장교나 또 부사관들에 대한 자살률이 요즘 또 높아지고 있는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이런 게 또 있는데 예. 근데 노소령의 이러한 행위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건 기본 베이스 정도고요. 노소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굉장히 많았는데 노소령은 오데이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강요를 했는데요.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오데이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무교에 가까운 정도의 이제 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오데이에게 노소령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 교회를 다닐 것을 강요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아마 기독교 믿는 분들에게 비난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오데이는 일요일이면 교회를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직속 상관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노소령이 이해할 수 없는 강요를 했는데 이처럼 종교의 자유는 물론 주말에 쉴 수 있는 휴식권까지 뺏은 것으로 군수사 결과가 밝혀졌고요. 이런 노소령의 발언보다 그리고 욕설 또 이런 그 인권 유린 이런 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본 군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데이가 자살하고 난 후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니까 군 사법당국은 노소령의 이 같은 발언이 특히 나랑 잘래? 라고 노소령이 했던 이 발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데이에게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하면서 이는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니 반대로 여러 사람 앞에서 했으니까 이건 모욕죄를 추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욕죄도 되고 또 일반적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 이 국민 라디오 직원분 앞에서 우리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삼성이든 어디든 간에 이게 저기 바로 성적 요구 모욕 이게 아닙니까? 예, 바로 이건 징계 대상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단호하게 처분해야 될 군 당국이 노소령을 발언을 옹호한 거죠. 네. 직접적인 성관계 요구가 아니라고 해석을 했고 농담성 발언이니 문제 삼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반인권적이며 인륜적인 노소령의 언행보다 더 끔찍하고 참담한 군 당국의 판단에 우리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이러한 노소령의 행태와 또 노소령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군 당국의 행태는 굉장히 가관이었습니다. 오데이가 목숨을 끊은 후 사회적 파문이 일자 네. 군 사법당국은 가해자인 노소령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1심 법정 군사법원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중에 오데이가 생전 14년간 그 친구 사이로 그러니까 28살이었으니까 14살 때 처음 만났던 중학교 때 만났군요.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쭉 친구로 지냈던 14년간 직이었던 친구 박모 씨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진술 내용은 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는데요. 오데이에게 친구인 박 씨가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 증언이 뭐냐면 노소령이 회식 장소에서 오데이의 다리를 더듬거나 노래방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노소령이 같이 자면 편해질 텐데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세상에. 오데이가 직접 들었다. 대한민국 여군이 군복무를 편하게 하려면 남자 상관과 같이 자야 합니까? 정말 이게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같은 오데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픈 사람은 당연히 부모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뭐 부모죠. 뭐. 특히 그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상처는 평생을 가도 뽑히지 않을 큰 옹이가 되었는데요. 오데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더욱 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 전 오데이는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2013년 1월에 이 부대를 전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던 그 10월이었는데, 10월 16일이었는데, 지난 전입하자마자 10개월 동안, 계속 그랬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오자마자 지난 10개월 동안 사실은 이 노소령이 가해를 한 행위는요. 이 오데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이제 여러 명이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여러 명이 같이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은 고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2명만 끝까지 고소를 유지했는데 취하한 3명은 누구냐? 바로 이 같은 15사단에 근무하던 현역 군인들이었습니다. 왜 취하했겠습니까? 그렇죠. 압력이죠. 결국은 오데이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10개월 동안 노소령으로부터 언어폭력, 성추행,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문자를 엄마에게 심지어 그 약혼자가 있는 사람한테 이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더 했어요. 뒷얘기 보면 더 웃겨요. 야. 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노소령은 오데이를 어떤 식으로 괴롭혔느냐. 가중한 업무로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증언에 의하면 노소령은 점심시간이 되면 오데이에게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자기는 밥 먹으러 나가면서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해놔라. 그래놓고 자기가 식사가 끝나고 돌아와서 바로 자기가 지시한 업무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 오데이는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일을 해놓으면 노소령은 아예 지시사항을 확인조차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뭘까요? 일을 시켜놓고 확인도 안 했는데 이게 참 나쁜 짓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확인 안 하는 게 오데이에게는 차라리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확인한 날은 업무 내용이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또 시켰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직속 상관인데 업무를 통해서 갈구는 거군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업무를 해야 됐는데 퇴근할 때까지 자기 지시사항 내린 것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한 후에 또 반려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오데이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소령은 오데이를 괴롭혔고 그럴 때 나랑 한번 자면 편할 텐데 가장 비열한 수를 쓴 거군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농담이었다. 이것을 노소령의 농담으로 판단한 군을 과연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막힌 사연은 또 있습니다. 오데이가 유서를 통해 그리고 주변 지인과 일기장을 통해서 밝힌 노소령의 성적 발언 등에 대해서 노소령은 최초에 법정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은 그런 성적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오데이가 이미 죽었고 누구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없다고 노소령은 믿었던 거죠. 이미 자기에게 피해를 입은 오데이가 사망했으니까. 그리고 또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의 증언도 오데이에게 전해 들었다는 것일 뿐이지 이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진실을 밝혀줘야 할 군 당국도 사실은 이 진실이 묻히기를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 사건도 여느 사건처럼 진실이 침몰할지 모를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예,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죠. 예,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당사자도 죽었고 오직 자기하고 오데이 사이에서만 있었던 비밀스러운 일이었는데 누가 할까?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데이가 자살한 그 자기 자동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였던 겁니다. 노소령이 자신의 행위를 적극 부인하자 군 검찰은 오데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중 음성 녹음 내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녹음에서 오데이를 향해 노소령이 한 발언이 적나라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듣는 변호인단이 전한 말에 의하면 차마 거기서 노소령이 이야기한 성적, 성희롱, 성표현은 글로 옮겨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기 어려울 지경의 성희롱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소령이 자신은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 거죠. 네. 사실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말 쌍스러운 욕을 다 했다는 얘기군요. 욕이 아니라 거의 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얘기는 욕이 아니고 성적 표현이에요. 이 오데이를 상대로 한 그러니까 욕설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재판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을 조금 있다가 몇 가지를 공개할 텐데 그거보다 더 심한 수위인데 오데이가 사망한 후에 그 어머니에게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또 있었는데요.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오데이에게 딸에게 맏딸이었던 이 오데이에게 어머니는 당연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저런 사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밥도 잘 먹지 못하고 하니까 김치며 먹을거리를 종종 택배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전화하면 시간이 없어 통화할 수 없다. 바쁘다. 그리고 주말에도 바쁘다고 말하는 딸 때문에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오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했고 전화도 마음껏 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때 그 어머니가 사고 후에 오데이의 집에 방문을 해보니까 그 어머니가 보냈던 택배 음식이 이게 풀어지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시달렸기 때문에 이 오데이가 보낸 택배, 어머니가 보낸 택배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간 건데 특히 가해자 노소령은 오데이에게 여군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오데이는 유서에서 여군 그놈의 여군 발언 듣기 싫고 거북했습니다. 왜 전군의 여군을 싸잡아서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라며 노소령에게 여군이라는 이유로 당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노소령이 오데이를 괴롭힌 것은 부대 근무를 하던 날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말과 밤에도 이러한 행위가 계속 이어졌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소령은 성적 추행 및 발언 외에도 카톡을 통해서 오데이에게 괴롭힘을 줬는데 예를 들어 약혼녀가 있는 오데이에게 직속 상관이라고 하는 직권을 이용해서 I love you라고 하는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항상 참모가 사랑한다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고 나아가 오데이에게 군에서 쓰는 X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단독 군장할 때 그렇습니다. X반도를 채워주겠다고 하면서 오데이의 몸, 어깨, 등 이런 데를 쓰다듬는 등의 성추행을 하고 피곤하지. 자기가 이제 욕 막 하고 너 같은 바보, 쓰레기 이런 욕을 엄청 하더니 갑자기 피곤하지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참모실로 불러서 자기 방으로 불러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몸을 비벼대기도 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미친놈이군요. 방송에서 이런 용어는 잘 안 씁니다만 미친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진짜 저는 방송에서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글을 준비하고 이 사례를 정리하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2013년 10월 16일 밤
오대이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 인근에서 오대이는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대이가 자살한 자동차 블랙박스 안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오대이는 죽기 전 1시간 반 동안이나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무려 1시간 반 동안 흐느껴 울던 오대이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오대이의 영혼에 그 무슨 위로와 추모를 표해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대이가 남긴 유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대이가 죽기 전에 남긴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히 저주할 겁니다. 나를 이렇게 몰고 간 당신을, 이렇게 만든 당신을, 당신이 믿는다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당신을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예, 교회 가라고 하면서 종교를 강요했다고 아주 자기는 예. 아주 열심한 신자였던 거죠. 제 이 억울함 제발 풀어주세요. 누구라도.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 병사들, 우리 처부 간부들, 타 처부 간부들, 예하 부대까지 짓밟힌 제 명예로서 저는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쉬이 넘어가지 않고 수명하지 않으려 내뺀 적 없고 고민 안 한 적 없습니다. 2009년 인간부터 지금까지 제 임무를 가벼이 대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 주십시오. 이런 명예란 단어가 이 짧은 글에 여러 번 나왔는데, 그야말로 이런 군인은 그 자긍심과 긍지, 즉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참담한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28살 오대이. 하지만 오대이가 남긴 유언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은 오대이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축소 왜곡하려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육군 15사단장이었던 조국재 소장이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조문하면서 신속하게 오대이의 죽음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소령에 대한 구속 이후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선 참으로 끔찍한 반전의 시작인데요. 순직 처리를 약속했던 15사단 측에서 갑자기 오대이 자살 이유가 노소령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대이는 결혼을 약속했던 자신의 약혼자, 현역 대위였는데요. 그 현역 대위하고 싸우고 나서 다투고 헤어졌는데 바로 이것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왜곡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와 군당국은 노소령의 재판 추이를 보면서 오대이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야 군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군인권센터를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다급해진 것은 네네. 군이죠. 그렇죠. 이럴 때만 좀 행동이 빨라집니다. 군이 다급해졌어요. 이러니까 세상에다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군이 다급해지니까 그동안 순직 불가 쪽으로 입장을 바꿨던 군이 2014년 3월 26일 전격적으로 네. 오대이의 순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8일 낮 2시 오대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여군이고 싶었던 오대이. 오대이가 어떤 군인이었는지는 노소령의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구형하면서 낭독한 구형 논고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대이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장교였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 누구보다 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대이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라마 제목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니었고 선거 캐치플레이즈 같은 저녁이 있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책, 폭언이 그녀의 월급이었고 모욕, 성희롱이 그녀에겐 성과급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과 모욕적인 질책을 퍼붓고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 보좌관 힘들지라며 어깨를 주무르던 상관을 말입니다. 당시 군검찰은 노소령에 대한 이 수사 진행하면서 법정에 출석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이렇게 오대이의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평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뿐이었습니다. 노소령에 대한 처분은 오대이가 유서에 남긴 우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오대이가 만약 당신을 지켜주는 그 존재가 있어서 당신이 처벌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한 우려처럼 오대이가 유서에 남긴 것처럼 당신이 믿는 하늘의 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노소령에 대한 처분은 오대이가 유서에 남긴 우려처럼 됐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 당시 노소령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5년이요? 예. 5년을 구형했는데 이것도 사실 약하죠. 왜 너무 우리나라는 약하네요. 200년, 300년형이 없는지 저는.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재판을 담당했던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이 2014년 3월 20일 날 내린 선고입니다. 노소령에게 법원은 얼마를 내렸느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니에요.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형벌 선택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노소령에게 적용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모두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들은 것만 하더라도 정말 가혹행위에다가 그리고 직권남용에다가 네. 게다가 그 성적인 그 성추행이라다가 또 이제 종교까지 강요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에 그쵸. 의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한 건데 말이죠. 그거에 대한 가혹행위로 해서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때려서 죽이는 것 이것도 폭력이지만 네. 말로 죽이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하면서 애들 앞에서 부인을 욕을 막 하고 너 같은 거 죽어야 돼. 매일 1년, 2년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했다면 차라리 판단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재판부는 모든 걸 유죄로 인정하고도 강제추행 정도가 약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한 내용을 사실 이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증언을 통해서 더 들었는데 이것조차 이 얘기를 다 듣고도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더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인데 무슨 얘기냐?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 내용만 살펴봐도 도대체 뭐가 약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범죄 일람표로 확인을 했습니다. 2013년 6월경 노소령이 오대이에게 너는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속았다. 너는 15사단 여자 소다. 미련하다. 곰 같다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이어 2013년 여름경에는 방송에서 이 부분을 다 다루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오대이의 절규를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정제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2013년 여름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욕구를 잘 참아야 한다. 이게 노소령이 얘기한 건데요. 네. 오대이에게 하는 말이 나는 오대이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어도 성욕을 잘 참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2013년 8월 23일에는 또다시 오대이에게 너는 어떻게 대의를 달았냐. 이런 멍청한 새끼를 보좌관으로 두고 있으니 답답하다. 봉급값도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범죄 일람표에는 이보다 더한 표현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013년 8월 16일 정말 노소령이 한 이런 발언 정말 해서는 안 될 아무리 자기 부하고
아무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최악의 성범죄 발언을 했는데도 이것이 약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게 항의하고자 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날 노소령은 오대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요일에 남자친구하고 성관계를 할 때 내가 전화하면 안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음을 재판부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 25일 아침 10시경에는 노소령이 오대희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요. 이날 이제 오대희가 무슨 이게 자루 같은 무슨 봉을 가져간 거예요. 네, 봉이요. 네. 네네네. 봉은 뭐하러 가져왔냐? 자위하려고 가져왔냐? 아, 너는 구멍이 없어서 못하지. 아이고. 라는 말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 말을 재판부에 나와서 증언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부관참모부 유모소위, 오모대위 및 처부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소령은 오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오대희가 유서에서 말한 그 뜻, 그 유서에서 남긴 그 말,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 병사들, 우리 처부 간부들, 타 처부 간부들, 예하 부대까지 짓밟힌 저 명예로서, 제 명예로서 저는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라며 절규했던 비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장교와 사병들 앞에서 철저히 짓밟힌 이 오대희의 인권, 명예, 이것 때문에 결국 오대희는 죽음에 이른 건데, 그런데도 이것이 약했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것이 노소령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가해 행위 수준이라서 도저히 집행유예가 아니면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사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그 게시판에 보니까 네. 이름까지 나왔어요. 예, 누구요? 그 재판부? 노소령 말이죠. 예, 노소령이요? 네. 이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알고 나왔으니까 있는데 현재 이 사건이 재판 중이거든요. 아, 예, 예. 아직도 최종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노소령의 부친이 장성이라고 예. 얘기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사실 확인되지 아닙니까? 않았고요. 예. 여기는 확인되지 그런 않았고.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뭐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리 최종적으로 제가 남성 현재 위주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남성 위주의 사회고 군대라는 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위가 사실인데도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군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 있을 때 네. 그 군 관계자들이 와갖고 뭐 이거 문제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늘 우리 병희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인들의 눈과 시각 기준에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군 제대하고 나와서 뭐 사회 적응 못한다고요? 진짜 사회 적응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어떻게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걸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까? 이렇게 자식을 잃은 그 부모는 도대체 뭡니까? 오대희는 유서에서 말했습니다.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롭게 해달라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오대희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대희의 절규는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의 문턱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재판부의 재판장 이름, 재판장 대령 한재성, 군판사 소령 김민경, 군판사 소령 김애령의 판결에서 오대희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약하여 죽어버린 못난 여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내용에.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예. 별것도 아닌 거다. 신경 과민이다. 예. 스스로 나약해서. 예. 이게 바로 가해자 중심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따귀를 한 대 맞고, 주먹으로 한 대 맞고 죽었다. 근데 뭐 그 정도 폭력이야 뭐 있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암 환자 같이 약한 사람한테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어떤 가해 행위 정도를 구분해야 되는데, 일반적 기준으로 가해자가 요 정도 했습니다. 뭐 내가 그렇다고 뭐 강간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말 몇 마디 했는데요. 이러면, 아, 그래, 그 정도? 근데 이걸 어떻게, 강간보다 더한 경우죠. 이걸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 내린 군사법원, 이런 군사법원이 이 재판을 하도록 놔두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아니, 왜, 군사법원 저는 왜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국방부만 군사법원을 두고 군검찰을 두고 그리고 경찰을 대리하는 군 헌병대를 왜 두는지. 차라리 그냥 민간 법정과 민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차라리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할 거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많이 남성 위주의 사회이긴 합니다만 이 성범죄에 대한 한 피해자 중심주의로 지금 적극적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처럼 오데이가 죽고 명예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죽은 것은 오데이가 아니라 이 나라 정의입니다. 이 나라 정의가 없어서 오데이를 죽게 한 것이고 다시 또 그 오데이의 명예를 죽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절규하는 심정으로 오데이를 대신해서 분노합니다. 같이 분노합니다. 그쵸? 네. 분노해서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진짜 이 군 어떻게 바꿔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꿔야 될 것은 정말 그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군대 내는 그 상식이 그 통용되지 않는 사회다. 예. 그렇죠? 그 미국의 군대 있잖아요. 예, 예. 미국의 군대는 예전에는 그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예, 예, 우리 식으로 따면 아, 육사생도들 육사죠. 중심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 고위 장군을 많이 갔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ROTC 출신들이 간다는 거죠. 아, 예. 즉 4년 동안 군사교육만 받던 사람들보다 정규 대학 교육 받고 사회생활 하면서 군사교육을 병행한 사람들이 훌륭한 지휘관이 된다는 것이죠.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군대의 군인들, 장교들, 사실은 저도 이제 아들이 군대가 있지만, 네. 가서 부대 개방 행사나 우리 아이가 있는 부대 간부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나이들이 다 젊잖아요. 물론 네. 군인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사회생활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군에 바로 가갖고, 네. 거기서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굳어져 버린 인식으로는 인권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요. 더군다나 그 시작에 병역 문화의 시작은 서로 일제를 그대로 그렇죠. 이어받았으니까요. 예. 더군다나 지금 사회 분위기도 사회 분위기 자체가 옛날로 돌아가면서 네. 많이 병영 국가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더더욱 구태가 개선되지 않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연다고 하는 게 정말 자기네들 식대로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고 있어서 네네. 참 어려운데요. 네. 2013년 10월 16일 이날 이제 오데이가 정말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만 1년 1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오데이의 명예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데이의 죽음이 그나마 순직 처리된 것 그리고 노소령에 대해서 1심 군사법정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과연 오데이가 그토록 절규했던 명예가 살아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유족과 오데이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는 이들은 그래서 오데이가 절규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살리기 위한 투쟁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보고서가 지난 2014년,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24일 날 공개가 됐는데요. 3주 전이군요. 예. 오데이의 유족과 변호인 그리고 오데이 사건과 함께해온 군인권센터에서는 오데이가 자살하는 데 있어 노소령의 가해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심리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육체 부검이 있다면 그러니까 칼에 찔린 정도, 뭐 독극물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해가 있었다면 심리는 이 사람이 있게 된 정신적 고통,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부검을 정신과 의사나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부검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심리 부검인데요. 네. 특히 자살자들에 대해서 자살에 기인하게 된 원인,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 부검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자유의 몸이 된 노소룡에 대해서 항소심 공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1심 판결 끝나고 나서 검찰과 또 노소룡 변호인 측에서도 각각 항소를 했어요. 억울하다고. 네. 서로 억울하다고. 노소룡이. 그래서 이러한 항소심 공판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다시 묻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예방센터 등이 주축이 돼서 유서와 일기장을 중심으로 5대의 유서와 일기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 당시 28살이었던 오대이가 2012년 12월 육군 제15 보병사단에 전입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명랑했다고 해요. 굉장히 명랑했고 주위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군인이었다고 이제 평을 했고, 그러나 문제는 15사단으로 전입해서 한 달이 지나가던 2013년 1월경부터 직속 상관인 부관참모 노소룡에 의해서 가해진 직권 남용, 가혹행위, 폭행, 모욕, 강제추행 때문에 이 명랑했던 오대이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됐는데요. 예. 오대이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상명하복이 중요한,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절대복종인데 이 절대복종이 중요한 군대의 특성상 자신의 직속 상관이 성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대 내에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네. 그래서 노소룡이 다른 부대로 전출 갈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혼자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노소룡의 반복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로 인해 오대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분석한 겁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오대이가 노소룡을 제외하면 생전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고, 네. 또 친구와도 깊은 대인 관계를 맺는 성향이 있고, 네. 남자친구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족에게는 든든하고 착한 맏딸이었다. 그래서 대학 재학 시 4년 장학금을 받던 모범생으로 수차례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오대이가 장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노소룡의 인간적 모욕과 성추행,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언행으로 심리적인 고통 수준을 넘어 우울하고 무기력한 신체적 고통에 빠져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마쳤는데요. 예.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대이가 자살하게 된 직접 원인은 바로 직속상관이었던 노소룡의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권센터 뭐 많은 분들한테 요즘 알려져 있잖아요. 예, 임태훈 소장이. 예. 여기서는 노소룡에게 지난 1심에서 적용했던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 치상죄를 적용해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이건 단순한 추행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추행으로 인해서 정신질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치상죄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대이에 대한 심리부검 보고서가 앞으로 있을 항소심 선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대이의 절규를 죽기 전 1시간 30분간 차 안에서 고통 속에 흐느껴 울며 죽어간 그 28살 오대이의 넋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대이가 유서에서 말한 제2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누구라도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그 절규를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여군은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딸이며 그 딸들이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그녀 오데이가 외친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워주십시오. 오늘 또다시 저는 오데이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